잠깐만. 어쨌든 명제 증명 파트 여기는 사실 뭐 개념 설명하기에는 뭔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 좀 간단하게라도 하자. 일단 정의는 뭐 예를 들어서 너네한테 유리수의 정의가 뭐냐, 그러니까 정의는 승리한다 그거 말고 유리수의 정의가 뭐냐 하면은 이제 유리수는 뭐였어? 시우 기억나나? 뭔데? 보여줘. n분의 n꼴로 나타낼 수 있는. 그치. 애들이 그치, 다 이렇게 해. n분의 n꼴, 그러니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다.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여기에 추가적인 설명이 들어간다면 mn은 정수. 그치, 정수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 당연히 분모는 0이 아니다. 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굳이 하나 더 넣자면 우리가 보통 뭐 6분의 3 이런 분수들을 이렇게 쓰진 않잖아. 그쵸. 약분을 해가지고 2분의 1 이렇게 쓰지.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서로서라고 놓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정의라는 거는 유리수의 정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유리수가 정확히 뭔지 그 뜻을 설명하는 게 정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증명은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을 그대로 우리가 밝히는 거, 그걸 증명이라고 하고, 정리가 이제 조금 애매한데 정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게 증명된 명제 중에서 여러 성질들을 증명할 때 기본이 되는 명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미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어. 근데 이거를 다른 걸 설명할 때 갖다 쓰는 거, 그러니까 인용하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거를 정리라고 한다. 이건 이따 문제 풀면서 이런 게 정리구나 하고 볼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P이면 Q이다. 자, 얘가 참이라고 했을 때 얘 대우인 not Q이면 not P이다. 얘도 참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우리가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도 있다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AB가 당연히 자연수라고 할 때 AB가 짝수이면은 A 또는 B가 짝수이다. 얘를 증명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보통 요즘은 서술형에 증명하라는 문제가 거의 안 나와서 빈칸 넣기로 많이 나와. 여기에서는 이 명제 증명 파트에서는 거의 다 빈칸 넣기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증명은. 얘를 증명할 때 일단 얘 딱 봤을 때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참이야. 곱해서 짝수가 나오려면 둘 중 하나는 짝수여야 돼, 최소. 그치? 알긴 아는데 얘를 이제 우리가 증명한다고 할 때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해. 자, 그럼 대우를 한번 구해보면은 얘 앞으로 땡기면서 부정해보면은 A 또는이 아니라 A 그리고 B가 홀수이면은 AB도 홀수이다. 이건 진짜 명백한 참이지. 네. 그치? 자, 그럼 이걸 한번 증명하는 걸 보여줄 거야. 물론 빈칸 넣기 문제가 나올 거라서 사실 너네가 그 국어나 영어 모의고사 풀 때 어떻게 문맥을 파악하라고 하잖아. 똑같아, 수학도. 빈칸 넣기 문제는 문맥 파악하면 끝이야. 근데 한번 보여줄게. 자, A를 내가 만약에 3을 없으면 안 되지. 2m-1 이런 식으로 넣을 거야. 보통 홀수를 나타낼 때 뭐 2n-1 뭐 이런 식으로 놔. 여기서 m은 당연히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m에다가 1 넣으면 1 되고 2 넣으면 3 되고 3 넣으면 5 되고 이렇게 홀수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b라는 애를 2n-1 이렇게 넣을 거야. 당연히 여기서도 m이 1, 2, 3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a, b가 홀수. 됐어. 그럼 a, b 둘이 곱했을 때 얘도 홀수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2n-1에서 2n-1 얘를 곱해보면은 4mn-2에 n 플러스 n 하고 플러스 1 이렇게 돼. 얘는 2로 나눠 떨어지네. 근데 여기에 플러스 얘가 있지.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것도 빈칸 넣기로 나올 거다. 자, 그 다음에 귀류법 뭔지 기억나나? 학교에서 해서 기억이 나요. 아, 그래? 학교에서 지금 여기 하고 있어? 네, 지금 딱 끝났어요. 아, 그래? 귀류법은 그냥 내가 애들한테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설명해. 그래, 네 말이 맞다고 하자. 네. 그러면 이런 모순이 생겨. 그러니까 네 말이 잘못됐어. 옛날에 이제 그
과학자들이 많이 썼던 방법들이지. 야, 그래, 네 말 맞다고 쳐. 지구가 네모나다고 해봐. 평평하다고 해봐.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런 게 이게 비율법이지. 자, 어쨌든 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이 뭐냐면은, 자, 어떤 명제 P가 참이라고 하면은 얘의 부정, not P는 무조건 거짓이었어. 얘를 이용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루트 3이 유리수라는 걸 증명할 때 이걸 써.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루트 3이 유리수인 걸 보이고 싶어? 근데 누가 무리수라고 하네? 야, 그럼 무리수라고 쳐보자. 무리수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반대지. 바보냐. 무리수니까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유리수라는 게 아까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었어? 분수꼴로 나타낼 수가 있었어. 그럼 루트 3은 n분의 n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치? 단 여기서 n은 정수고 그 다음에 m은 0이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에 m과 n은 서로소 관계해야 된다. 요거까지 써주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m을 곱해주면은 n은 m 루트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해보면은 n 제곱은 3m 제곱 이렇게 나와. 네. 근데 어떤 제곱수가 지금 얘는 무조건 3의 배수잖아. n제곱은. 왜냐면 3에다가 어떤 수를 곱한 거니까 당연히 3의 배수겠지.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정리가 이런 거야. 제곱해서 나온 수가 3의 배수면은 원래 수도 3의 배수야. 이것도 이따 증명해 볼 거야. 이따 문제 나와. 오케이? 이런 게 정리야. 이미 증명된 걸 갖다가 여기다 써먹는 거지. 오케이? 자, 어쨌든 n제곱이 3의 배수니까 n도 3의 배수여야 돼. n제곱이 3의 배수다. 그러면은 n도 3의 배수여야 돼. 그러면 n이 3의 배수라고 하면은 n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 n을 3a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 3의 배수니까. 자, 그러면 n 대신에 이 3a를 대입을 해보면은 3a의 제곱은 3m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그지? 그리고 얘를 전개하면은 3m 제곱은 9a 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누면은 m 제곱은 3a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m 제곱도 3의 배수네? 그러면 m도 3의 배수여야 되지. 여기서 모순이 생기는 거야. 어떤 모순이 생겨? 서로소라는 모순이 생겨. 서로소라는 건 서로 이제 더 이상 약분이 안 돼야 하는데 n도 3의 배수고 m도 3의 배수라는 결론이 나왔잖아. 그럼 3으로 약분이 돼야지. 서로소가 아니어야지. 근데 서로소라고 했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는 거야. 그러므로 루트 3은 무리수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이런 거 증명할 때 귀류법을 쓴다고 한다. 오케이? 이제 과학자들이든 수학자들이든 그런 거 많이 하잖아. 그래, 네 말 맞다고 쳐봐. 그럼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되게 많이 쓰거든.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게 있어. 그 학파들도 막 나뉘어지고. 근데 나랑 반대되는 의견이 나오면은 죽여버렸다고. 진짜로. 무리수 찾은 사람 죽었어. 암살당했어. 물론 약간 찌라시인데 거의 그렇게 알고 있지. 무리수 발견한 사람 죽었어. 진짜로. 야, 그딴 게 어딨어. 개소리 하고 있네. 진짜 다 먹어버렸어. 진짜로.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어. 그리고 실제로 너네 그 지동설, 천동설 알지? 네.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돈다. 네. 그리고 지동설은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이거잖아. 뭐가 맞아? 지동설. 지동설이 맞지. 근데 옛날엔 천동설이 맞다고 우겼다니까? 그죠. 그리고 심지어 그때 로마 가톨릭 거기 종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어. 네. 그래서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 꺼져. 그렇게 한 거지. 아무튼 그런 게 많았어. 여튼 뭐 과학자들이 이제 비류법 같은 거 많이 쓰지. 네 말이 맞다고 쳐보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인데
절대부등식은 이해하기 쉬우려면 너네가 항등식을 생각하면 돼. 항등식이라는 게 뭐였냐면 내가 어떤 미지수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게 항등식이야. 그럼 절대부등식은 뭐냐? 항등식의 부등식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미지수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든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 그게 절대부등식이야.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지. 이런 거. 아니면은 이런 거. 얘는 뭐 너네도 알다시피 인수분해 보면은 a-b의 제곱. 근데 어떤 수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ab가 실수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수의 제곱이니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지. 이런 것들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 자, 일단 절대부등식 제대로 하기 전에 부등식의 성질,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부등식의 성질 3가지를 배웠는데 여기에는 4개가 나와 있어. 하나는 되게 기본적인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너네가 앞에서 배웠던 3단원법을 이용하면은 어떤 결론이 나온다? A는 C보다 크다. 이게 부등식의 성질 첫 번째고, 그 다음에 2번부터는 이제 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고 하면은 양쪽에다가 어떤 똑같은 수 C를 더하더라도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빼더라도 바뀌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C가 양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양변에다가 똑같은 수 C를 곱하거나 나누더라도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기억나니 이런 거? 그 다음 마지막. 만약에 C가 음수라고 하면은 양변에다가 똑같은 수 C를 곱하거나 C로 나누었을 때 부동의 방향 바뀐다. 얘가 제일 중요했지. 이건 뭐 중학교 2학년 때도 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갈게. 그리고 여기서 뭐 기본적인 거 당연히 C는 0이면 안 되겠지. 나눌 때만큼은 C가 0이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 아까도 말했지만 문자를 포함한 부등식에서 그 문제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절대부등식이다. 그리고 요거랑 반대인 게 조건부등식이고, 절대부등식에 여기 몇 가지 있는데, 어차피 이거 1번, 2번은 너네 다 알잖아. 이게, 얘가 옆에다 써야겠다. A 플러스 B의 제곱이란 거 알고, 얘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알지? 근데 여기서는 너네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뭐 옆집 뽑기도 안다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절대부등식 파트에서는 뭐가 또 중요하냐? 등호가 성립할 때가 중요해. 오케이? 왜 등호가 성립할 때가 중요하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0보다 큰 게 한두 개니? 엄청 많다고. 근데 그 많고 많은 수 중에서 0이랑 딱 같아질 때가 딱 한 경우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특별하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할 때도 알아줘야 돼. 당연히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나 A 플러스 B가 0일 때 등호가 성립하겠지. 자,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자, 얘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얘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 A랑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더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얘는 우리가 고1 처음에 곱셈공식 배울 때 나왔던 애야. 기억나니? 이 학교에서 다시 상기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제곱 얘네를 다 더한 다음에 2분의 1 한 게 얘랑 똑같아. 네. 그리고 얘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왜? 제곱 다 더했으니까. 그지? 근데 얘는 그럼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어야 되니까 A, B, C가 모두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얘는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거는 증명하려면은 양변을 먼저 제곱을 해주는 거야.
양변을 제곱해주면은 일단 너네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얘는 뭐랑 똑같냐면 절대값 AB랑 똑같아. 이건 알고 있니? 이건 알아둬야 되고. 자, 그럼 양변 제곱하면은 절대값 A를 제곱하면은 절대값 A는 A로 나오거나 마이너스 A로 나오거나 둘 중 하나잖아. 근데 제곱하면 어차피 A 제곱이야. 그 다음에 2 곱하기 절대값 A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얘를 제곱하면 얘 그대로 제곱하면 되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똑같이 들어간 애들 없애줘. 그 다음에 양변을 2로 나누면은 절대값 AB가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너네 이거 당연히 참이라는 건 알잖아. 근데 한번 나눠보자고 범위를. 자, AB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되냐? 여기 좌변에 AB 나오고 우변도 AB야.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하겠네. 그지? 만약에 AB가 음수라면 왼쪽은 마이너스가 붙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나오겠지. 근데 AB가 음수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이 크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다? 얘는 등호가 성립할 때가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 원리로 해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산술평균이랑 기하평균. 보통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냥 산술기하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라고 해야 맞기는 해. 자, 일단 산술평균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합의평균이라고 얘기해. 너네가 성적 그 평균 구할 때 하는 방법이 뭐야? 다 더한 다음에 과목수로 나누지. 근데 여기서는 두 개니까 2로 나눌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할 때는 전제 조건이 뭐냐? 둘 다 양수여야 돼. 이거 전제 조건 꼭 알아야 돼. 둘 다 양수일 때만 쓰는 거야. 산술평균은 합의평균이다. 그래서 둘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거. 너네가 성적 평균 구하듯이 구하면 돼. 그 다음에 기하평균은 뭐냐면 고배평균이라 그래. 그럼 고배평균이라고 해가지고 둘 다 곱한 다음에 2로 나누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가로의 길이가 A고 세로의 길이가 B인 직사각형이 있다고 쳐보자. 자, 근데 얘를 갖다가 넓이가 똑같은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볼 거야. 자, 얘 넓이 몇이야? AB지? 네. 가로 곱하기 세로. 그지? 자, 그럼 얘도 넓이가 AB여야 돼. 그럼 얘 한 변의 길이는 뭐야? 루트 AB 이렇게 되겠지? 이게 기하평균이야. 오케이? 근데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간에 어떤 관계가 있더라. 뭐냐?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 오케이? 그리고 뭐 사실 하나 더 있기는 해. 조합평균이라고 아마 수학의 생책에는 있었을 거야. 어쨌든 여기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만 나왔으니까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증명해보자. 양변에다가 2를 곱하면은 보통 이렇게 외우지? 산술평균, 기하평균 할 때. 자, 양변을 제곱해보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 그 제곱하면은 4AB. 자, 좌변으로 넘기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지?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나 A랑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오케이? 이거 꼭 알아둬야 돼. 등호 언제 성립하는지. 산술평균은 기하평균, 산술기하는 이런 거다. 근데 산술기하는 뭐 이거를 모르는 애들은 거의 없어. 문제에서 어떻게 써먹느냐를 이제 헷갈려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아까 진도 나오기 전에 잠깐 나왔던 호시슈바르츠 부등식 요거는 너네 책에다가 써. 거기 없지? 네. 부등식. 자, 얘는 뭐냐?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거를 곱한 거는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산술기하랑 포시슈바르츠랑 이거 비교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산술기하는 항상 전제 조건이 뭐였어? A, B가 둘 다 양수일 때만 할 수 있었어. 근데 포시슈바르츠 부등식은 A, B, X, Y가 그냥 실수이기만 하면 돼. 양수인 거 필요 없어. 실수이기만 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도 한번 전개를 해보면은, 자, 제곱하면은 이렇게 되고, 자, 이 전개한 거 이렇게 됐어. 자, 근데 A제곱 X제곱 똑같이 있어. B제곱 Y제곱 똑같이 있어. 그럼 남아있는 게 A제곱 Y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이 2AB XY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좌변으로 넘긴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네. 그치? 근데 얘가 AY-BX의 전체 제곱이랑 똑같더라. 오케이? 자, 그래서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냐? 등호가 성립할 때 AY가 BX랑 같을 때. 근데 우리가 보통 등호가 성립할 때 이렇게 안 외우고 어떻게 외우냐면, 양변을 AB로 나눠줘. 양변을 AB로 나누면 여기 A 없어지고 B 깔려 있겠지? 그러면 B분의 Y. AB로 나누면 B 사라지고 A 깔려 있겠지? 이때 등호가 성립한다고 얘기를 해. A분의 X가 B분의 Y랑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잠깐 10분 쉬었다가 문제 풀자. 자, 다음 정리가 아닌 것은 4개는 정리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지. 자,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합은 180도이다. 이렇게 이미 증명된 걸 갖다가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을 180도라는 걸 이용해서 다른 걸 증명할 때 쓰는 거, 이런 걸 정리라고 한다. 얘는 정리에 들어가. 그 다음에 정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60도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정리에 들어가는 거고,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 이것도 정리에 들어가겠지. 자, 부채꼴의 호일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는 정비례한다. 얘도 마찬가지로 정리다. 근데 5번 보면은 모양과 크기가 똑같아서 완전히 포개어지는 두 도형은 합동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정리가 아니라 정의야. 합동의 정의가 뭐야?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두 도형을 합동이라고 하지. 그래서 얘는 정리가 아니라 정의다. 그래서 정리가 아닌 것은 5번이 돼요. 그 다음에 519번. 자, n제곱이 3의 배수면 n이 3의 배수이다. 이거를 증명하는 건데, 자, n제곱이 3의 배수, 3의 배수이면은 n도 3의 배수이다. 자, 요거를 증명할 건데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래. 자, 요거 상관없이 한번 보여줄 거야. 자, 그러면 얘 대우를 구해보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은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3의 배수라고 하면은 3에다가 어떤 수를 곱한 거기 때문에 3k 이렇게 나타낸단 말이야. 오케이? 3n이라고 나타내면 상관없고 3k 이렇게 나타내면 3의 배수라는 건데, 3의 배수들을 너네가 생각해보면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애들이야. 나누어 떨어지는 애들. 그치? 근데 3으로 나눴을 땐 나머지가 3개밖에 안 나와. 0, 1, 2. 요 3개밖에 안 나와. 그러면 3의 배수는 0일 거고 3의 배수가 아닌 애들은 나머지가 1 아니면 2가 되겠지. 그래서 그런 애들을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야. 그래서 n이 만약에 3k 플러스 1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라고 쳐보는 거지. 자, 그럼 n제곱은
3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얘가 될 거고 전개하면은 9k 제곱 더하기 6k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자, 근데 얘를 3으로 묶어 보면은 이렇게 되고 1이 3에 못 묶이고 따로 떨어져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는 3의 배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증명됐고, 두 번째 경우 n이 만약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라면 3k 플러스 2로 넣을 수 있겠지. 그럼 n제곱은 3k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얘 쭉 전개해보면은 9k 제곱 더하기 12k 더하기 4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3으로 묶었을 때 3k 제곱 더하기 4k 플러스 1 하고 1이 또 밖으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썼던 n제곱이 3의 배수면 n이 3의 배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로 돌아가서 n이 3k 플러스 1일 때 n제곱이 요거네 요거. 그래서 가는 1이 될 거고 나도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가 더하기 나는 2가 된다. 나머지는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923번. 자,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이용해서 5 플러스 루트 2도 무리수임을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했대. 자, 귀류법이라는 건 그래 네 말이 맞다고 하자. 그럼 이런 모순이 생기지 라는 거였지. 자, 그러면 5 플러스 루트 2가 무리수인 걸 보이고 싶기 때문에 반대로 얘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얘가 유리수라고 쳐봐. 자, 얘가 유리수라고 쳐봐. 이때 마이너스 5 얘는 유리수야 무리수야? 당연히 유리수겠지? 그러면 유리수랑 유리수랑 더하면은 뭐가 나와야 돼? 유리수가 나와야 돼. 근데 얘네 둘이 더했더니 뭐가 나와? 루트 2가 나와. 근데 유리수랑 유리수랑 더하면 유리수가 나와야 되는데 루트 2는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무리수라는 걸 이미 줬어. 그럼 여기서 말이 안 된다는 게 왜 모순이 생기지? 네. 그러므로 5 플러스 루트 2는 무리수가 된다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여기 가에는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5 플러스 루트 2와 마이너스 1은 둘 다 유리수가 될 거고 더한 값도 유리수가 나와야 된다. 근데 루트 2가 무리수라는 사실에 모순이 생기니까 5 플러스 루트 2는 무리수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유유유 무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세실수 AB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은, 자, 기억. 절대값 A는 A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뭐 당연히 참이지. 자, 니은 A가 B보다 작으면 A제곱도 B제곱보다 작다. 자, 이건 어때? 맞니? 왜 아니야? 음수일 땐 성립 안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얘가 마이너스 2라고 하고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얘는 4, 1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성립 안 한다. 이유는 아니다. 자, 디귿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은 A는 C보다 크다. 이거 3단문법이네. 맞지? 디귿은. 자, 리을 자, 요렇게 되어 있으면 A, B가 둘 다 음수라는 거네.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A분의 1과 B분의 1. 자, 수 하나 대입해보자.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2라고 하고 B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보자. 그럼 A분의 1은 뭐가 되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B분의 1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가 더 커야 되지. 마이너스 2분의 1이 더 커야 되지. 그러니까 얘 리을 틀렸다. 그래서 기억 디귿
4번이 된다. 자, 932번. 자, 절대값 a 더하기 b. 얘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얘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증명한 거래. 아까도 했었지만, 자, 양변을 제곱을 해보자고. 그럼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 이렇게 될 거고,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 곱하기 절대값 ab.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같이 없애주면은, 자, 얘를 넘겨줄 거야, 좌변으로. 그러면 2ab 마이너스 2 절대값 ab.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2로 묶어주면은, ab 마이너스 절대값 a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가에 들어갈 거는 ab 마이너스 절대값 ab. 이렇게 된다. 자, 그런데 절대값 a 플러스 b. 얘는 당연히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지? 그리고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도 어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리고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등호는 얘랑 같을 때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값 ab와 ab가 같을 때, 이때 성립하겠지. 이때는 언제였냐?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가에는 얘가 들어가면 되고, 나는 크거나 같다, 가도 크거나 같다, 라는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935번.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4y제곱이 kxy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대. 자, 그럼 얘를 넘겨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kxy 더하기 4y제곱,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서 얘를 한번 표준형 형태로 바꿔줄 거야, 얘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x-2분의 ky의 전체 제곱. 자,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 앞에 거 제곱하면은 x제곱, 그 다음에 둘이 곱해서 2배 하면은 마이너스 kxy.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하면은 4분의 k제곱 y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뭔가 안 맞지? x제곱 마이너스 kxy는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4y제곱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를 빼주고 여기다가 4y제곱을 더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 다음에 둘이 공통으로 뭘 갖고 있냐면 둘 다 공통으로 y제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정리를 해주면은 이렇게 되겠네. 자, 근데 얘도 어떤 수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그 다음에 y제곱, 여기 있는 y제곱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근데 이 전체를 더했을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당연히 얘가 음수면 안 되겠지. 얘가 음수면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4-4분의 k제곱,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넘겨주면은 4분의 k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다. 4를 곱하면은 k제곱이 16보다 작거나 같다네. 그러면 k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수 k의 최값은 4다.
자, x가 2보다 클 때 x-2 플러스 x-2분의 16 얘의 최소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 2를 내가 좌변으로 넘겨주면은 얘는 x-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얘를 한번 t로 치환할 거야, 편의상. 그럼 어떻게 되냐? t 플러스 t분의 16 이렇게 되지. 근데 t도 양수고 t가 양수면 얘도 양수가 돼. 둘 다 양수인데 합의 최소값 구해라? 그러면 산술기하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2 루트 t 곱하기 t분의 16 얘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약분하면은 얘가 2 루트 16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8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값은 8이 나온다. 자, A랑 B가 모두 양수일 때 A 플러스 2B에 A분의 1 더하기 2분의 B. 자, 얘 곱한 거의 최소값이래. 자,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하냐? 다 전개해주면 돼. 이렇게, 이런 형태들은 다 전개해주면 된다. 자, 그럼 이렇게 곱하면은 1. 이렇게 곱하면은 B분의 2A. 그리고 2B 분배하면은 A분의 2B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얘가 B분의 2A 더하기 A분의 2B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의 최소값을 구하래. 어차피 이 플러스 5는 의미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얘네 둘만 보자고. 얘네 둘. 자, 근데 A, B가 둘 다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야. 그러면 산술기하 적용 가능하겠지. 자, 얘네 둘이 더한 거는 크거나 같다. 뭐보다? 2 루트 얘네 둘이 곱한 것보다. 근데 얘네 둘이 곱하면 A도 약분데 B도 약분데 그럼 나머지는 4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의 최소값이 4니까 이 전체 최소값은 9가 돼야겠지. 자, x가 5보다 클 때 x 더하기 x-5분의 9 얘는 x가 a일 때 최소값 m을 갖는다. 자, 얘는 산술기하를 그대로 쓰기가 참 애매한 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라는 건 다 알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 둘이 더한 게 크거나 같아. 2 루트 얘네 둘이 곱한 것보다 하면은 둘이 약분이 안 돼. 앞에서는 다 약분이 되는데 얘는 약분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자?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주자, 얘랑. 그래서 얘한테 마이너스 5를 줘버리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함부로 5를 빼면 안 되겠지? 그래서 뒤에다가 플러스 5를 해버리자는 거지. 오케이? 자, 어쨌든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기 때문에 얘네 둘이 더한 거는 크거나 같다. 뭐보다? 2 루트 둘이 곱한 거. 이제 약분 되니까 9. 그래서 얘는 6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겠지. 그래서 최소값은 6에다가 5를 더해서 최소값은 11이 나오고, 아까 등호가 성립할 때, 이 최소값일 때는 등호가 성립할 때지.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라고 했냐면 얘랑 같을 때라고 했어. 얘를 A로 넣으면 안 되지. 밑으로 가야지. 얘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했어. 그래서 x-5랑 x-5분의 9 얘네들이 같을 때. 자, 그럼 양변에다가 x-5를 곱해주면은 x-5의 제곱이 9 이렇게 되니까 x가 8 또는 x가 2 이렇게 나오겠지. 풀마 3을 제곱하면 9가 나오니까. 근데 이 중에서 x가 5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x는 8이 된다. 그래서
그래서 x가 8일 때 최소값 11이 되기 때문에 둘이 더하면 19가 되겠지. 자, 943번. 어떤 음모가 일정한 길이의 철망을 가지고 그림과 같이 4개의 작은 직사각형을 이루어진 가축고리를 만들려고 한다. 자, 가로, 세로 길이 중에서 짧은 것이 70이래. 뭐, 세로가 70이겠네, 그러면. 전체 넓이가 최대라고 한대. 자, 그러면 가로의 길이를 내가 A라고 놓고, 일단 세로의 길이를 한번 B라고 넣어볼 거야. 그럼 AB가 최대가 돼야 한다는 거지. 자, 일단 구하라고 하는 게 농부가 사용한 철망의 길이야. 그럼 철망의 길이는 총 어떻게 돼야 하느냐? A가 위아래로 2개가 있고 이 세로 B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지.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 2A 플러스 5B가 뭔지를 구해야 돼. 단 AB가 최대일 때. 오케이? 자, 그러면 2A 더하기 5B는 자, 어차피 AB 둘 다 양수니까 산술기하 적용해보면 2루트 10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너네가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자, 얘네 둘이 더했을 때 최소값이 등호가 성립할 때잖아. 그러니까 왼쪽 기준으로 최소값이 등호가 성립할 때야. 그럼 오른쪽 기준으로는 얘 최대값이 등호가 성립할 때라고. 이해되니? 얘가 제일 가장 작을 때가 얘가 제일 클 때다. 오케이? 그러면 루트 10AB, 그러니까 10AB가 커진다는 건 AB가 크다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넓이가 최대라고 했으니까 AB가 최대일 때, 즉 등호가 성립할 때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이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라고 했냐? 얘랑 같을 때라고 했어. 2A랑 5B랑. 근데 B가 70이기 때문에 2A는 350이랑 같아야겠고, 그러면 A는 175가 나와야 된다. 오케이? 그럼 농부가 사용한 철망의 길이는 뭐냐? A에다가 175, B에다가 70 넣으면 700m가 되겠다. 요건 중괄 표시 없으니까 요거 하나만 쓸게. 자, fx가 x제곱 플러스 4, 5, gx가 2ax 마이너스 3a 이렇게 있대. 자, 근데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4가 2ax 마이너스 3a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자, 그러면 얘를 넘겨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3a 플러스 4,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어디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그러면 얘를 너네 2차 부등식 했으니까 2차 부등식 관점에서 한번 봐보자고.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2차 함수로 생각하면 얘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아래로 블록할 거라고. 근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항상 0보다 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지? 자,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클 때는 얘네 둘이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러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거지. 해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접할 때 이때는 D가 0일 때고.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상황은 D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다. 그러면 자, 판별식 써보면은 B'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A-4에 A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정수 A의 최대값은 4가 된다.
자, 마지막. 자, 두 실수 xy에 대하여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산술기하랑 코시슈바르츠랑 가장 비교하기 쉬운 방법은 뭐다? 산술기하는 무조건 양수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 얘네 둘은 양수란 말을 굳이 주지 않아도 a, b가 0이 아닌 이상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이런 것들은 양수란 조건이 없어도 산술기하야. 이런 경우는. 자, 어쨌든 얘는 두 실수 xy라고 했기 때문에 코시 슈바르츠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다. 자, 얘네들이 곱한 게 ax 값이 b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요걸 해주면 되겠네.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x 더하기 2y의 최대값과 최소값이야. 그럼 여기를 x 더하기 2y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a에다가 1을 집어넣고 b에다가 2를 집어넣자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a에다가 1, b에다가 2를 대입해보면은 결국 얘는 5가 될 거고 x제곱 더하기 y제곱도 5가 되기 때문에 25가 크거나 같다. 뭐보다? x 더하기 2y의 전체 제곱보다. 오케이? 그러면은 x 더하기 2y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지. 그래서 최대값이 5, 최소값이 마이너스 5. 그래서 빼면은 10이 나오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나머지는 한번 숙제로 해보면 될 것 같아.